국어 2과 1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78쪽 먼저 보고 시작할게요. 자,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 하기 전에 그러면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읽기는 원래 의미를 구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글의 의미는 읽으면서 얘가 배경 지식과 사고 능력을 활용해서 무슨 말인가, 이 책에서 말하는 게 이 글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내는 게 의미 구성의 과정이고요. 두 번째는 문제 해결의 과정인데요. 이제 우리 본문에서 배울 것이죠. 문제 해결이 뭐냐? 네가 이 책이 무슨 말을 하느냐, 이 글이 무슨 말을 하느냐를 알아야 되는데 뭔 말이야? 라고 모를 때 이것을 해결해 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이 문제,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해결. 그래서 의미를 알아낸다. 얘가 하는 말을 내가 이해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사회적 소통 행위는 우리가 했죠. 개인이 그 글을 활용을 하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함으로써 사회적 소통을 한다. 다시 그러면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를 한번 보시면은요. 글을 읽으면서 글에 나타난 정보 그리고 배경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한다. 의미를 이해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 작게 단어를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뒤, 문맥, 앞 문장, 뒷 문장 조금 더 넓게 보면서 의미를 추측한다라고 하는 것이 해결 과정이고요. 문장이 어려워. 무슨 문장이야? 라고 하면은 내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하면서 또 추측해볼까? 그러면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이 글의 중심 생각이 직접 드러나지 않아서 이해가 안 돼요. 라고 하는 문제는 소 제목별로 소단원끼리의 중심 내용을 보면서 그 중심 내용을 모아서 파악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자, 이 단어는 중수필입니다. 중수필이라고 하는 것은 무거울 중자를 써요. 그래서 무거운 내용을 담고 있는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수필입니다. 반대로는 가벼울 경자 써서 자신의 일기처럼 가벼운 내용을 담고 있는 경수필이 있죠. 특징입니다. 중수필의 특징은 무겁다. 글쓴이의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사회 문제와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개념 정리 보시면은요. 93쪽입니다. 자, 소단원 꼼꼼 정리. 자, 제재. 갈래는 중수필이라고 했죠. 시계와 달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제. 자연의 순리를 따르며 살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연의 순리. 특징. 사람이 자연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달력과 시계를 대입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중간중간에 소제목을 붙여서 내용을 제시하면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죠. 자, 글의짜임을 보면 처음과 중간, 끝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처음에는 옛날 사람들이 달력을 요긴하게 썼다. 중간, 옛날 사람들은 농사 때문에 절기가 적힌 달력이 중요했고요. 중간에는 시대가 바뀌었어. 공업이 발달하면서 달력보다 시계를 더 중시하는 사회가 되었다. 중간 3. 그런데 이렇게 시계를 중시하고 자연을 잊고 살아가니까 자연이 복수를 하지요. 그것이 자연재해들이 나타납니다. 결국 우리는 자연을 살피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당부합니다. 라고 들어갑니다. 자, 달력과 시계, 본문의 내용을 한번 의미를 이해해 볼까요? 달력은 계절, 자연, 자연의 순리 되겠고요. 시계는 시간을 확인하면서 자연의 순리를 따르지 않는 반대로 가는 삶입니다. 자, 2번일게요.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 모르는 게 뭐 있나 이렇게 물어보죠. 다시 한번 글을 읽으면서 글에 나타난 정보와 나의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모르는 문제, 모르는 말을 이해하는,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다시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앞뒤에 문맥, 문장을 살펴보고요.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 있다라고 하면은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하면서 추측하면 되죠. 그 다음 글의 중심 생각. 그래서 이 글은 뭐 얘기하고는데? 라고 하는 것을 모르겠어. 그렇게 잘 모르겠으면 소제목별로 중심 내용을 파악하여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81쪽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우선 제목 보이죠? 시계는 어떻게 달력을 이겼을까? 이렇게 들어가고요. 처음에는 옛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시계를 안 썼고 달력을 요긴하게 썼다라고 하는데 이 요긴하게라고 하는 말을 봐주셔야 돼요. 자, 요긴하게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지라고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문제가 발생하니까 앞뒤 내용을 받아보면 중요하다라는 뜻이지요. 사실 이렇게 요자가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질문하고 있지요. 호기심 유발하죠. 언제부터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옛사람들은 왜 시계에 관심이 없었을까? 농사 짓는데 시계보다는
절기가 적힌 달력이 필요했으니까. 하나 더. 3번 여기 보시면 추워지는 10월에 벽시를 뿌렸다가는 낭패를 볼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낭패라고 하는 게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당황한다. 이런 뜻이에요. 당황한다. 그래서 다시 왜 추워지는 10월에 벽시를 뿌리면 낭패를 볼 것인가 라고 합니다. 싸게 안 트니까. 그지? 그래서 농사에 실패하게 돼서 놀란다. 그런 뜻 되겠습니다. 82쪽 들어가 볼까요? 자, 82쪽에는 한 번 더 옛사람들이 왜 시계에 관심 없었을까 부분의 소제목의 중심 내용은 무엇이냐? 농사를 지을 때는 계절의 변화를 필요할 수 있는 달력이 더 중요했다, 요긴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절기는 농사 진도표이다 라고 하는 거. 절기는 농사 진도표. 하나 더. 해의 움직임에 따라서 만들어진 절기에 맞춰서 농사를 짓는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 춘분 나오지요. 그 다음에 망종, 뭐 하지, 그 다음에 입추, 그 다음에 추분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달력을 매우 중요시 여겼다라고 합니다. 다시 절기를 농사진도표라고 합니다. 절기는 계절과 관련이지요. 계절이 4개. 그 다음에 절기는 24개? 몇 개야? 절기는 몇 개야? 절기가 그렇게 있는 것에 따라서 절기가 24개 있거든요. 각 계절별로 6개씩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절에 맞춰서 대비하여서 농사를 지어야 하므로 절기는 농사와 시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농사 진도표라고 하고요. 다시 자, 농사 짓던 옛날 사람들은 달력을 중시했습니다. 절기에 맞춰서 농사를 지을 수 있어야 돼서 농사 진도표. 그래서 절기가 기록된 달력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제 그러나 하면서 시계가 들어가고 있죠. 공업이 발달하면서 사회가 발달하면서 시계가 중요해진다라고 하죠. 공장은 계절이 중요하지 않고 시간을 투자를 한 만큼 돈을 더 벌 수 있어. 농사랑은 반대죠. 그 반대라고 하는 게 위에랑 밑에랑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공업이 점점 더 커지면서 농사도 자연의 질서를 벗어나면서 그래서 제철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제철. 아이고. 알맞는 계절. 이 철이라고 하는 게 계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요. 알맞는 철이 없이 나오기도 한다. 이렇게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한번 볼까요? 자, 공업 발달과 시계와 무슨 관계 있느냐? 공업이 발달하기 전에는 농사 중심이었고 계절이 중요하니까 달력이 중요했고요. 공업이 발달한 이후에는 공업은 시간 투자한 만큼 물건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시간과 관계 있는 시계가 더 중요했다. 들어갔습니다. 한 번 더 본문에서 시계가 더 중요해진 계기는 공업이 발달했습니다. 왜 그러나요? 공업은 시간을 투자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다. 계속 반복하고 있죠. 계절의 달력보다 시간의 시계가 더 중요하다. 이거 됩니다. 뒷장 넘어가 볼까요? 84쪽입니다. 시간이 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물음표를 내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시간이 돈이니까 자연의 리듬을 잊고 사는 사람들한테 자연의 복수를 한다라고 하면서 하나, 사막화, 두 번째, 세 번째, 지구온난화, 네 번째, 홍수나 가뭄 등의 자연재해를 나타내고 있어요. 다시 현대인의 자연 질서를 거슬려서 자연 환경을 바꿔버리죠. 그게 하나, 둘, 셋, 네 개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 자연재해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 자연의 복수. 자연의 복수는 자연재해다라고 하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는 85쪽입니다. 85쪽 봐주시면은요, 옛날 사람다 현대인은 자연을 이치를 따르고 그에 따라 행동하고, 현대인은 자연의 이치를 따르지 않고 자연 환경을 마음대로 바꾼다. 그래서 자연이 우리한테 복수를 하고 있어. 그래서 자연재해가 잦아져서 우리는 살기 힘들어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 제발 얘들아, 우리는 글쓴이가 하는 말은 마지막 부분에 자연의 순리를 따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시계와 달력의 의미를 한번 볼게요. 시계는 자연을 따르는 거. 다시 달력은 자연의 순리를 따르지 않는 삶이다 라고 하는 거. 끝.